안녕하세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뭔가 복잡한 문제 앞에서 이걸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하고 막막했던 경험이요. 오늘 바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아주 명확한 실행 계획으로 바꿔주는 강력한 사고 도구, 로직 트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 상사가 툭 던지는 말,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해결책 좀 찾아봐. 와, 이런 막연한 지시를 받으면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잖아요? 정말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손대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먼저 로직 트리가 대체 뭔지 알아보고, 이어서 문제 정의, 원인 찾기, 그리고 해결책 찾기,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차근차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합쳐서 큰 그림으로 보고, 이게 또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확인하면서 그야말로 혼돈을 질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로직 트리가 뭐냐? 핵심은 되게 간단해요. 하나의 큰 문제를 잘게 잘게 쪼개는 건데요. 근데 그냥 막 쪼개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적용됩니다. 바로 미시라고 읽는 원칙인데요. 이게 뭐냐면 서로 중복되지 않으면서 전체를 합치면 빠진 부분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항목들을 나눌 때 겹치는 것도 없고 빠뜨리는 것도 없게 완벽하게 나누는 거죠. 이 원칙 덕분에 우리는 문제의 모든 가능성을 꼼꼼하게 다 훑어보면서도 쓸데없이 같은 걸 또 분석하는 낭비를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진짜 문제가 뭐지? 하는 what. 이게 왜 일어났지? 하는 why.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how. 이 세 단계가 각각 다른 종류의 로직 트리에 해당하거든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같이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단계.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대체 뭔지부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바로 와트리입니다. 이 와트리는요, 매출이 떨어졌다 같은 막연한 문제를 아주 구체적인 덩어리들로 나눠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지역별 문제인가? 국내? 해외? 아니면 제품 라인별 문제인가? 신제품이 문제일까? 아니면 기존 주력 제품이 문제일까? 그것도 아니면 특정 고객층에서 문제가 생겼나? 이렇게 잘게 쪼개보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훨씬 더 선명해지지 않나요? 근데 이걸 전부 다 파고들 수는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파레토 법칙, 80대 20 법칙을 떠올려야 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가장 아픈 곳, 핵심 20%를 찾는 거죠. 자, 데이터를 쭉 분석해 봤더니 매출 하락의 주범이 바로 B, 주력 제품의 부진이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실무 팁이 하나 나옵니다. 이렇게 핵심 문제를 딱 찾았잖아요? 그럼 바로 상사한테 달려가서 공유하고 방향을 맞춰야 돼요. 이게 그냥 보고가 아니에요.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생각한 문제는 그게 아닌데? 이런 소리 들으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몇 주, 몇 달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는 필수적인 중간 점검인 셈이죠. 네, 우리 지금 같은 문제 보고 있는 거 맞죠? 이 확신을 딱 얻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이제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럼 다음은 뭘까요? 맞습니다. 왜? 도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을 파고들 차례입니다. 이게 바로 why tree죠. 자, 그럼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우리 주력 제품의 매출이 도대체 왜 떨어졌을까? 그리고 가능한 원인들을 또 MEC 원칙에 따라 쫙 나열해 봅니다. 가격 경쟁력? 아니면 제품 품질 자체에 문제가 있나? 그것도 아니면 마케팅이 효과가 없었나? 이렇게 하나씩 파고들다 보니 어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유독 C3 마케팅 메시지가 고객들한테 전혀 와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해보죠. 자, 이제 문제의 정체도 알았고 그 뿌리가 되는 원인까지 찾아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이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책을 만들어내는지 마지막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하우트리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을 짜보는 단계예요. 마케팅 메시지가 문제였어 라는 근본 원인을 바탕으로 가능한 해결책들을 또 MBC하게 쫙 펼쳐보는 거죠. 예를 들면 새로운 광고 문구를 A/B 테스트해볼까? 아니면 아예 타겟 고객을 다시 설정해볼까?
이렇게 나온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what, why, how 이 세 개의 나무를 각각 따로따로 살펴봤어요. 이제 이 나무들을 모아서 하나의 숲, 즉 전체 그림을 볼 시간입니다. 이 조각들이 하나로 연결됐을 때 그 복잡했던 문제가 얼마나 명확한 지도로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한번 보세요. 막연했던 매출 하락이라는 안개 속에서 출발해서 주력 제품이라는 핵심 이슈를 찾아냈고 마케팅 메시지라는 근본 원인을 파헤친 다음에 새로운 메시지를 테스트하자는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도달했어요. 어때요? 각 트리의 가장 굵은 가지만 쭉 따라왔을 뿐인데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딱 맞춰지면서 명확한 길이 하나 쭉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이 경로, Y트리에서 찾은 B, Y트리에서 찾은 C3, How트리에서 찾은 1-2.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명확한 길입니다.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던 복잡한 미로가 아니에요. 이제는 목적지가 뚜렷하게 찍힌 아주 명쾌한 지도가 우리 손에 쥐어진 겁니다.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왼쪽은 그냥 문제 앞에서 허둥지둥, 우왕좌왕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명확한 지도를 보고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모습이죠. 이게 바로 가설 기반 사고의 힘이에요. 무작정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가 아니라 아마 이게 문제의 원인일 거야 라는 똑똑한 가설을 먼저 세우고 로직트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거죠. 훨씬 더 스마트하죠? 근데 이런 구조적인 사고 꼭 거창한 회사 문제 해결할 게만 쓰는 걸까요? 전혀요. 우리 일상 업무에도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아요? 우리가 맨날 쓰는 이런 간단한 업무 인수인계서도 사실은 로직트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주요 업무라는 what을 세부 내용이라는 how로 쪼개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완벽한 what, how 트리인 거죠. 이렇게 구조화해서 문서를 만드니까 이 일을 넘겨줄 때 뭔가 빠뜨리거나 헷갈릴 일이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어릴 때 만들던 이런 프라모델 조립 설명서도 완벽한 로직트리예요. 최종 완성품이라는 what을 만들기 위해서 거쳐야 할 수많은 단계, 즉 how를 논리적인 순서대로 착착 분해해 놓은 거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순서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다면 아마 아무도 완성 못할걸요. 결국 좋은 설명서,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일수록 그 안에 탄탄한 논리적 구조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뭐 거대한 비즈니스 문제를 풀든 아니면 그냥 내 책상을 정리하든 로직트리라는 건 우리에게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생각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죠. 물론 로직트리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 지팡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아주 강력한 도구인 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마주한 가장 복잡한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what tree의 첫 번째 가지는 과연 무엇이 될지 딱 한 번만이라도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그 복잡한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을 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